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25년 1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자기학 과목 우리가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회로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렌즈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즈의 법칙은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한번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을 쭉 작성해보면 이는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마이너스가 렌즈의 법칙과 관련된 것이고 이 나머지가 크기, 즉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 2번 전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기전력이 유도된다. 우리가 전개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자개가 일정한 공간입니다. 즉 자개가 일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도체로 이 자속을 끊으면 이 도체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식 유도기전력 E는 우리가 V 크로스 B 이것의 도체의 길이 L을 곱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서 작성하게 되면 B, L, V, 사인 세타 이때 이 세타는 V와 B가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도기전력은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이 아니라 그냥 권선수에 비례하죠. 지금 보시면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로 이 N이 제곱이 아니라 그냥 N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4번 자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기전력이 유도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위함수 V가 다음과 같을 때 그레디언트 V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V는 나블라 V와 같죠. 나블라 V. 이때 이 나블라를 한번 작성해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K가 됩니다. 여기에 전위함수 V를 곱한 형태인데 이 V 같은 경우는 다 분배시켜 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곱해서 분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보면 결국에 V를 다 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좀 보기 좋게 라운드를 앞으로 빼고 여기에 V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V를 다 분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V를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운드라는 것은 단순한 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라는 것이고 라운드 Y 역시 Y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이 라운드 G분의 라운드 역시 우리가 이 V라는 친구를 G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풀어서 작성해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수식을요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어떠한 공식이 있어요. 미분 공식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보고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분수 Y는 G분의 F꼴의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구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Y'은 G의 제곱 즉 분모의 제곱을 한 것에 분자를 미분하고 여기에 분모를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작성해주시고 분모를 미분한 것을 서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미분 공식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면 이게 분모죠. 분모의 제곱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근데 분자는요 지금 1이죠. 우리가 분자를 먼저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러면 0 곱하기 지금 G, 분모를 다 곱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0을 곱하면 다 0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작성해보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분자 1 그대로 작성해주시고 이번에는 분모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미분을 할 때요. 우리가 X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분모이지만 이 친구를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 입장에서는 이 Y제곱은 상수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날아가고 X제곱을 미분해 주시면 2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분의 우리가 여기는 다 사라지죠.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작성해보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 이 미분 공식을 우리가 몫의 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모의 제곱을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을 해주시고 역시 분자를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럼 0 곱하기 우리가 분모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번에는 분모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럼 y의 입장에서는 x제곱이 상수예요. 그럼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무시해 주시고 y제곱을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주시면 2y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분의 지금 이 부분은 0이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친구는 사실상 엄청 간단한 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 그러면 라운드 g분의 라운드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우리가 x, y는 g 입장에서 다 상수입니다. 즉, 이 수 자체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g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할 경우 우리가 0이 됩니다. 상수는 한 번 미분하면 0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한번 이 1번, 2번, 3번 우리가 구한 것을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블라 v는 우리가 1번의 결과는 이 친구였죠. 그대로 작성해 보면 의 제곱 마이너스 2x인데요.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이 i라는 친구, 즉 단위 벡터, 이 기본 벡터까지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기본 형태였고 그 다음에 2번은 이 친구였죠. 그대로 작성해보면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2y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j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j. 그리고 이 부분은 3이 다 0으로 갔기 때문에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블라 v, 즉 그레디언트 v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보기처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분의 지금 이 iex라고만 했어요. 즉 이 마이너스는 지금 동시에 앞으로 뺀 거고 이 친구 exi 그리고 플러스 2yj라고 작성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것과 똑같은 보기를 골라주시면 지금 2번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그리고 iex 그리고 j2y로 같은 것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호사바르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비호사바르 법칙은 예를 들어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미소 길이, 즉 이 미소 길이 dl에 대한 이 벡터를 제가 dl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우리가 미소 자개의 세기 dh에 관한 식을 알 수 있는데 이 dh는 우리가 4파이 r 제곱분의 우리가 i 곱하기 dl 크로스 ar 벡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ar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r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향의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r 벡터. 즉 우리가 이 dl 벡터와 이 ar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dl은 이렇게 되고 있고 ar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식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 우리가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dl 그리고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ar 벡터, 즉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dl, 즉 크기 그리고 크기 1 곱하고 마지막 우리가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이 식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는데요. 1번 보시면 자기장의 크기, 즉 h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i에 비례하죠. 그리고 도선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r제곱에 반비례한다. 1번이 맞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dh라는 지금 식이 4파이 r제곱 i dl 그리고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h가
전류에 지금 비례하고 지금 R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로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정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우선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열전 현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제백 효과, 그리고 펠티어 효과, 톰슨 효과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제백 효과. 이 친구는 우선 두 금속이 나옵니다. 두 금속을 접합했을 때 우리가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 문제처럼 지금 두 번째는 펠티의 효과가 되겠는데요. 이 친구도 두 금속인 건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구별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펠티에는 전류를 흘린다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해요. 즉 전류에 관련된 우리가 키워드가 등장하고 마지막엔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두 종류 금속 그리고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온도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펠티의 효과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톰슨 효과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두 금속이었죠. 우리가 톰슨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챙겨가실 때 우리가 톰슨은 동일한 금속이기 때문에 동슨으로 외워가시면 조금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톰슨이 아니라 동슨 효과, 동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축이 무한히 길고 반지름 A미터인 원주 내에 전하가 축대칭이며 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반지름 R이 A보다 크게 되는 동심원통면상 외부의 한 점 P의 전개의 세기는 몇인가? 단, 원주의 단위 길이당 전하를 란다라고 한다.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반지름이 A인 이러한 원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원통에 지금 플러스 란다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R은 A보다 크다고 했죠. 즉 여기에서 A보다 크게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지금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 2를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E는 2 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가 되겠죠.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엡실론을 엡실론 제로라고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란다인 보기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페럿의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극 사이의 그 간격의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을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단 유리판의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의 9배라 가정한다. 즉 원래는 이 유리판이 없었는데 유리판이 없이 이렇게 공기 콘덴서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절반 두께, 즉 2분의 D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2분의 D 두께만큼 이렇게 유리판을 넣은 거예요. 넣었을 때 이 전체 이 콘덴서의 정적 용량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 유리판이 없었을 때, 즉 공기 콘덴서로만 이루어진 이 형태를 제가 한번 C0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C0를 작성해 보면 이 부분이 유리판이 없으니까 공기로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엡실론 제로, 우리가 두께는 이 부분을 D라고 가정을 하고 이 극판의 면적은 우리가 S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우리가 D분의 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유리판을 이렇게 절반 두께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유리판은 지금 공기의 유전율의 9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의 유전율은 총 9 엡실론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유리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쉬운 거, 이 공기 중, 이 절반 두께가 된 이 공기 중에 이 콘덴서를 표현을 해보면 제가 C1이라고 할게요. C1은 엡실론 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절반이 된 거죠. 이 부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두께가 절반이 된다. 즉 2분의 D가 되고 면적은 S로 동일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분모 분자의 2를 동시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되고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 D분의 S, 이게 결국엔 C0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C0의 2배가 된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C0가 이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는 4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리판이 아니라 이 절반 두께가 된 이 공기중을 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유리판일 때
이 노란 색깔에서 우리가 정정 용량을 구해보면 제가 이 친구는 C2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C2는 우리가 9 엡실론 제로 그리고 역시 절반 두께니까 2분의 D 분의 단면적은 S로 동일하다. 이때 역시 분모 분자 2를 동시에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9 곱하기 2가 되므로 18이 됩니다. 18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되고 이 부분이 C0가 되죠. 그러면 18 C0가 되므로 우리가 이 식은 계산해보면 36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이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볼게요. 원래는 C0만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렬 연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는 지금 유리 C2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방금 이 C1으로 구한 것이 되겠죠. 이러한 이 C1과 C2의 직렬 연결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콘덴서에서 직렬 연결은 우리가 저항에서야 병렬 연결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콘덴서에서 직렬은 합성, 정정 용량을 계산할 때 합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마치 저항을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풀이를 하듯이 이때는 우리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푸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보시면 C1은 우리가 4죠. 4. C2는 36이 됩니다. 4 더하기 36분의 4 곱하기 36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전체 합성 정정 용량 CT는 우리가 3.6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정전계와 정자계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1번 다이버전스 D는 로우 V 그리고 다이버전스 B는 로우 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고립된 전하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고립된 자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B는 0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우리가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분의 로우 V다. 즉 포화송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대응되는 친구는 라플라시안 A는 마이너스 이 분수꼴이 아니라 마이너스 뮤 제로 i가 맞습니다. 이에 관련된 식은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화성 방정식과 대응되는 것으로 마이너스 뮤 제로 i 결론만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에너지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 그리고 자계에서 우리가 W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우리가 잘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전기력 F는 우선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 바로 작성해보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 AR은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제가 크기만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자기력에서는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를 뮤 제로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Q1 Q2를 우리가 M1 N2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묻는 게 무엇이냐?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뭐죠, 여러분? 이게 9 곱하기 10의 구승이에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승 R 제곱분의 Q1, Q2 그리고 AR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력 같은 경우는 이 4파이 뮤 제로분의 1 역시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4승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플러스 4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찾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 할 때 자개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전개색이 E는 우선 우리가 벡터 포텐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자속 밀도 B를 컬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 포텐셜 A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자속 밀도 B는 컬 A다.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패러데이 미분형을 떠올리면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로테이션 대신에 우리가 컬 E라고 작성해도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이 B 자리에 이 위의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 A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 컬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컬 E는 이 친구 앞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뒤에 그대로 남은 친구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그러면 라운드 A가 남겠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되면 이게 곧 E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전개색이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번 자화된 다음에는 자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석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2번, 보좌력이 클수록 자기가 강한 영구 자석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잔류 자석 밀도가 클수록 자기가 강한 영구 자석이 된다.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4번 보시면 자석 재료로 폐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 자석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자석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자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를 도선을 통해 흘렸을 때 우리가 그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석 재료 폐로를 만들면 이때 강한 영구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투자율 뮤, 자개의 세기 H, 자속 밀도 B인 곳에 자개 에너지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개 에너지 밀도 우리가 W라고 한다면 이 공식은 우리가 한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유도를 통해서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2분의 1 BH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속 밀도 B는 우리가 뮤 H이기 때문에 이 B 자리에 뮤 H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2분의 1 우리가 뮤 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B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H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H는 우리가 뮤분의 B가 되겠죠. 이 친구를 이번에는 다시 H 자리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B 그리고 H 자리에 뮤 분의 B를 대입하게 됐을 때 이 친구를 이쁘게 정리하면 이 뮤분의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작성해보면 이 뮤분의 BH이다. 지금 문제 보시면 지금 보기가 이러한 꼴이 있네요. 1번에. 우리가 이 뮤분의 B제곱이 되고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H가 아니라 B제곱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뮤 H가 아니라 2분의 1 뮤 H 제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H가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BH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 A미터인 선전화 밀도 람다L의 원환이 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중심 축상 X미터의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 세기는 몇인가? 우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반지름이 A미터라고 했습니다. 즉, 이 원의 반지름이 A. 그리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매우 작은 길이인 이 미소 길이를 제가 DL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DL에 대한 우리가 이 원에서 매우 작은 각, 이 미소 각을 제가 D세타라고 정의를 하면 이 피자에서 이 테두리에 해당되는 이 DL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반지름 곱하기 D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L은 우리가 A 곱하기 D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DL 위에 지금 전하량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DL에 대한 미소 전하량 DQ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람다 곱하기 D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람다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람다 L을 제가 편의상 람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선전화 밀도가 뭐예요, 여러분?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전하량에서 길이를 곱하게 되면 이 전하량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DQ는 람다 곱하기 D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DL을 대입을 해보면 람다 곱하기 A D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해보고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면 제가 이 미소 길이 DL에 대한 여기 위에 있는 미소 전하량을 D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DQ에 의한 지금 문제에서는 이 중심 축상 여기 X미터가 되는 이 점에서의 지금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죠. 그럼 제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이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도 우리가 미소 전개의 세기라고 해서 D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D2의 성분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벡터적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했을 때 이 D2라는 벡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반대편의 경우를 볼게요. 결국에는 DL이 다 모여서 L이 되는 것처럼 DQ가 다 모이면 Q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전체 이 선전화 밀도에 대한 우리가 전개책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DQ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아예 반대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DQ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개 세기가 존재하겠죠.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 이러한 D2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쪼개보면 이렇게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친구, 이 가로 성분들은 서로 상쇄되는 거 보이시나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들, 이 세로 성분들은 다 더해져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는 전개의 세기가 이 친구들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시켜볼게요. D 벡터가 이 방향이라고 지금 이 친구를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길이죠. 이 길이가 궁금한데 지금 우리가 이 D2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지금 D2예요. 빗변이 D이고 여기가 세타면 이 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D2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아닌가요? 이 친구. 즉,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은 이 빗변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개의 색이, 미소 전개의 색이 D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공중이기 때문에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우리가 D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소 전하량 DQ가 되겠습니다. 즉 DQ에 의한 우리가 D2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전체 전개의 세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는 이 D2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미소 길이들이 다 더해지면 하나의 L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소 전개의 세기를 다 적분을 한다면 우리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작성해보면 인테그랄 우리가 2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DQ가 되고 이때 이 DQ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는 인테그랄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DQ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란다 곱하기 A 곱하기 우리가 D 세타가 돼요. 즉,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 D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 세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미소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의 원에 이 원에 의해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은 0부터 360도, 즉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2파이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세타와는 관련 없는 친구들이에요. 즉 상수 취급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는 빨간 색깔 그대로 작성해보면 4파이 엡실론 제로 그리고 R제곱분의 우리가 란다 그리고 A 그리고 여기는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2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2는요. 우리가 결국에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었어요. 즉 원래 이 D2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 세로 성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분의 X를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R분의 X를 곱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R은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R은 우리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봐주세요. A와 X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제곱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루트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2분의 1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전체 2분의 1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위의 식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쁘게 정리해보면 2는 4파이도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2 그리고 엡실론 제로 여기는 R 세제곱이 됩니다. R 세제곱분의 우리가 란다 A 그리고 X가 돼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R 대신에 이 친구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즉 R 세제곱은 여기에 3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는 2 엡실론 제로 그리고 A제곱 더하기 X제곱에 2분의 1승이 아니라 3을 곱해서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란다 A, X가 된다. 근데 제가 편의상 란다 L을 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란다를 란다 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기와 비교를 해보면 1번 보시면 2 엡실론 제로 A제곱 더하기 X제곱에 2분의 3승 그리고 란다 그리고 A, X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전화밀도 로우에 쓰인 무한판상 전화 분포에 의한 임의점의 전장에 대하여 틀린 것은
우선 이 문제는 무한판상, 즉 무한평면일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해드리면 첫 번째, 무한도체 표면일대가 있죠. 무한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색이 2는 우리가 엡실론분의 시그마 또는 문제에서 이 시그마를 지금 로우 S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엡실론분의 로우 S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한도체 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다 도체이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발생해요? 이렇게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와 같이 무한평면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무한평면을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이 도체 표면일 때와 다르게 이 전개가 위아래로 다 존재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로 두 방향으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색이 2는 우리가 2 엡실론분의 시그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게 된다면 원래는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시그마를 확대해 봤더니 이 위쪽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2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쪽에 2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뉘어서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쪽에 전개색이 있는 우리가 절반을 나눈 값이다. 즉 2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시그마 대신에 로우 S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죠? 무한평면 사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무한도체 표면일 때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때 2는 뭐다? 엡실론분의 시그마 또는 엡실론분의 로우 S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2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로 이 친구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 전장의 세기, 즉 전개색이 2는 매질에 따라 변한다. 우리가 매질이 바뀌면 당연히 유전율 엡실론도 변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전장의 세기는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이 1번, 2번, 3번이 모두 우리가 거리에 무관한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거리 R과 반비례한다. 틀렸습니다. 거리와 무관합니다. 3번 전장은 판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전장의 세기는 전하 밀도 로우 S에 비례한다. 지금 보시면 로우 S가 분자에 있죠. 2는 로우 S가 커지면 전개의 세기도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따라 4번도 맞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가 10인 자개 중에 10cm 도체를 자개와 60도의 각도로 30m/s로 움직일 때 이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우선 유도기전력 이 공식을 작성해 보면 V 크로스 B 여기에 L을 곱해주시면 되죠. 한번 식을 전개해 보면 B, L, V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편의상 L을 여기다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 V 크로스 B가 우리가 V, B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대입을 해보면 B는 자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을 대입할게요. 10 곱하기 우리가 도체 길이는 10cm, 즉 미터로 환산하면 0.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V는 지금 30m/s라고 했죠. 따라서 30을 대입하고 사인. 이때 이 세타는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V 크로스 B에서 온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타라는 것은 이 V와 B가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즉 도체 운동 방향과 자속 밀도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6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도체를 자개와 60도의 각도로 움직인다 했어요. 따라서 여기는 60도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0.1 곱하기 3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 부분은 10 곱하기 0.1은 1이 되죠. 그러면 3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15 루트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는 클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만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는가? 우선 정답은 가우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점전하 플러스 Q 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개의 색이 2는 우리가 클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전하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이 친구를 단위 최적당 전하량, 즉 최적 전하 밀도로 표현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로우 V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우 V의 단위는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인 클롱을 최적, 즉 세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로우 V의 단위가 되겠고
우리가 이 로우 V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냐? 우리가 가우스 정리의 적분량을 통해서 총 전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정리 적분량 한번 식을 작성해보면 총 전하량 Q는 이 최적 전하 밀도를 우리가 최적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최적 적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로우 V를 최적 적분하면 이 Q가 나온다는 것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전속 밀도 D를 면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전하 분포를 제가 이 전하를 다 둘러싼 어떠한 폐공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뭐냐면 이 폐공면,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폐공면을 통과하는 이 전속이 뭐랑 같다? 이 전하량, 즉 이 폐공면 안에 있는 이 전하량, 총 전하량 Q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전속밀도 D가 뭐예요, 여러분? D는 엡실론 곱하기 2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우스 정리를 통해서 이 2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정답은 2번 가우스 정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가 0.3인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는 길이 2m인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를 자개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속 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도체는요, 자개 방향에 대해서 60도라고 합니다. 그럼 도체를 제가 이렇게 60도로 놓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도체의 길이는 지금 2m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도체에 지금 5A의 전류를 흘렸다고 했죠? 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5A 전류를 흘렸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도체가 받는 힘 F는요, 어떻게 결정되죠, 여러분? F는 우리가 I 크로스 B 여기에 도체 길이 L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I 크로스 B예요. 즉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힘의 방향은 이 오른손의 엄지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가 I 크로스 B, 즉 외적의 방향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I에서 B로 네 손가락을 쓸어주시면 엄지가 지금 칠판으로 들어가고 있죠. 즉 우리가 힘 F는요. 이렇게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힘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쭉 작성해 보면 B, L, 그리고 I, 그리고 사인 세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L은 어디다가 곱해 상관없고 결국에는 이 I 크로스 B가 B, I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속 밀도는 0.3 그리고 도체의 길이는 2 전류는 5 그리고 사인 60도가 됩니다.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2.6 뉴턴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1옴인 전선이 있다.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전선의 저항은 우선 제가 전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면적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전선의 최적은 결국에 부피예요, 여러분. 부피 V는 우리가 전선의 면적 A에 길이 L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조건이 뭐죠, 여러분? 이 V, 최적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길이 L을 2배를 늘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 L이 2배가 됐을 때 이 전체, 이 V가 일정하려면 면적은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2분의 1배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가 결국에는 우리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최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선 자체를 가래떡으로 상상을 해주시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가래떡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래떡을 늘렸을 때 당연히 길이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이 면적, 가래떡의 면적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저항 R이라는 것은 고유저항 로 그리고 A분의 L이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길이는 2배가 됐죠. 그래서 R 다시라고 표현할게요. 이때 로 우리가 L은 2L이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2분의 1 A가 돼요.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로 A분의 L 이 친구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뒤로 뺐는데 분모에는 2분의 1, 분자에는 2가 있는데 제가 1분의 2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즉 이러한 번분수 계산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 길이 곱한 것을 분모로 가져주시면 돼요. 1 곱하기 1 분의 그리고 바깥쪽 길이 곱한 것 파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곱한 것을 분자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번분수를 계산한 것이고 이 뒤에는 이 친구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로
A분의 L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1분의 4죠. 그래서 결국에는 4 곱하기 로 A분의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처음 저항이었어요. 이 처음 저항이 지금 1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R 다시, 즉 바뀐 이 저항은 4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인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정삼각형일 때를 물어보기도 하고 정사각형 또는 정육각형일 때 이 총 3가지 경우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 동일하게 이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일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3가지 공식 다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파이 L분의 I라는 친구입니다. 즉 이것을 다 공통으로 가지되 우리가 첫 번째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 친구에서 곱하기 2분의 9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2분의 9 곱하기 파이 L분의 I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쭉 연달아하시면 파이 L분의 I로 이렇게 이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고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파이 L분의 I에 무엇을 곱한다? 2루트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쁘게 작성하면 우리가 파이 L분의 2 루트 2 I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포인트는 이게 다 다른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공식을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육각형일 때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이 공통인 것에서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이 L분의 루트 3 I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공통이고 우리가 2분의 9, 2분의 루트 2, 루트 3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평등 전개 내에 수직으로 비유전열 엡실론 S가 2인 유전체 판을 놓았을 경우 판 내 전속 밀도 D가 다음과 같을 때 유전체 내에 분국의 색이 P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분국의 색이 공식 P를 우리가 전속 밀도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되죠. 우리가 이 D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를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 가지를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친구들도 다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엡실론 제로 2를 공통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숙한 공식인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2를 뒤에다가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전속 밀도 D와 비유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로 표현한다기보다는 D와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으로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그리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이렇게 해주시고 이 친구를 다시 엡실론 S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 엡실론 제로 2로 똑같은 친구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 친구도 우리가 D 그리고 이 친구도 우리가 D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을 조금 깨끗하게 작성해 보면 P는 D로 빼서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처음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D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S는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괄호 안의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면 간단하게 이렇게 사라지겠죠. 약분이 돼서 2만 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열 엡실론 1, 엡실론 2를 가진 유전체가 서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E1, E2는 각 유전체에서의 전개이고 D1, D2는 각 유전체에서의 전속 밀도, 세타1, 세타2는 각각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이다. 우선 이 문제 길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경계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엡실론 1, 여기가 엡실론 2라고 했을 때 이게 법선이 되겠고 여기에 E1 또는 전속 밀도 D1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E2 그리고 D2가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입사각이 세타1이 되죠. 그리고 굴절각은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2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전개 2는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 성분이라는 것은 이 이원을 쪼갰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다른 색깔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벡터는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면 나오게 되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 전개색이 2의 입장에서 접선 성분은 이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원입니다. 이게 이원인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직각이고 이 높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원에서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전개에서는 접선 성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 곱하기 사인 세타 1 이 친구는 이2 곱하기 사인 세타 2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말이 지금 여기는 코사인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 3번, 4번이 이 부분이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속밀도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선 성분이 같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 노란 색깔을 D1, 즉 전속밀도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 법선 성분 이게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림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번째 이 친구도 결국에 이 D2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법선 성분은 무엇을 말한다? 이 친구를 말해요. 이 친구. 즉 이것과 이게 같다는 것인데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D1을 기준으로 이 친구는요. 이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나요? 즉 이 길이를 결국 구하는 것인데 이 친구 어떻게 구해요? 이 D1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D1 곱하기 우리가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속밀도는 우리가 법선 성분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지금 D코 이렇게 다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지금 탄젠트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 두 가지 식을 조합해서 우리가 나온 식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유도한다기보다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1과 2의 방향이 똑같이 적혀있는 친구가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1인데 여기는 2일로 반대로 적혀있죠.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여기 보시면 1, 2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도 역시 똑같이 1, 2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내고의 반지름이 4파이 엡실론분의 1cm, 외고의 반지름이 파이 엡실론분의 1cm일 때 동심구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몇 페럿인가? 단, 절연체 유전율은 엡실론이다. 우선 동심구 콘덴서의 정정 용량식을 작성해보면 C는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이 됩니다. 이때 A는 내구 반지름, B는 외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이 내구 반지름과 외구 반지름이 모두 센티미터의 단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에 대입할 때는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실수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A는 4파이 엡실론분의 1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C, 센티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2승을 나타내는데요. 한번 작성을 해보면 4 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됩니다. 제가 결국에는 이 A를 가지고 A분의 1을 사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4 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지금 잘 보시면 뭐가 다르냐?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제가 10제곱분의 1로 바꾼 것 뿐입니다. 같은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이게 A예요, 여러분. 이게 A라면 우리가 A분의 1은 뭐예요? A분의 1은 이것의 역수죠. 그러면 4파이 엡실론. 그 뒤에 있는 친구 역시 우리가 이것의 역수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A분의 1을 통째로 이 친구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 대신에 우리가 4파이 엡실론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B분의 1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가 파이 엡실론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센치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10의 제곱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10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4파이 엡실론에서 파이 엡실론을 빼는 거죠. 그러면 3파이 엡실론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제곱 분의 지금 4파이 엡실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이 엡실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3분의 4 그리고 지금 분모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분자로 편의상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 4번을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